네, 수요일 모닝 전략입니다.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가위를 눌릴 때 이제 마음같이 몸이 좀 안 움직여줄 상당히 답답하거든요. 우리 어제 장 보면서도 그런 느낌 살짝 받았는데요. 지금 뭐 그리스 우레야 계속 꾸준히 제기되었던 부분이고, 그런데 어제 뭐 자동차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약화될 것이라는 부분, 여기 또 메르스 심리적인 것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뭐 매우 내원입니다. 지금 먼저 이슈도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좀 어떤 시각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좀 잡아봤으면 하거든요. 먼저 대외적인 변수부터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뭐 시장 대외적으로 가장 큰 악재의 원인은 뭐 아무래도 이제 6월달 들어서 향후 이제 4차례 정도 이제 그리스가 이제 IMF의 그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요.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협상 과정이 사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뭐 사안의 어떤 민감성을 감안할 때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.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현재 그 그리스 국채 그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러니까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. 물론 이제 보시는 그림에서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국채가 조금 오르긴 하지만은 뭐 이 상황이 사실은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과 하방의 위험성이 이제 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잘 해결이 된다라고 친다면은 뭐 상당히 그 상방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그리스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난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국내 시장이 조정을 보였던 흐름은 역시 이제 선진국들, 미국과 독일의 어떤 국채금리 상승이 가장 큰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.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의 조정은 달러와 강세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은 요 며칠 들어서는 이 달러 강세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흐름, 뭐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율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이를테면은 뭐 유로 달러 환율이랄지 아니면 유로 대 달러 대 엔화 환율 역시 뭐 큰 변동 없이, 물론 이제 변동성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서 비교적 이런 어떤 순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말씀드렸던 해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맞긴 하지만은 역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뭐 어떤 선진국의 뭐 국채금리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 같은 이런 어떤 위험을 나타내는 위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와 연관된 이런 어떤 해외 변수들의 어떤 파국을 가정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그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판단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대외 변수는 그렇고요. 지금 안으로도 보면은 국내 기업 수출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 그럴까요? 지금 5월에 좀 수출이요.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제 10% 이상 줄었단 말입니다. 좀 이 부분도 시장이 상당히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점검을 좀 해주시죠. 네,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5월달 수출 동향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. 보시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달 같은 경우가 작년 전년동 대비해서, 그러니까 작년 5월달 대비해서 대략 10.9% 감소를 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큰 낙폭 감소세를 보여줬는데요. 수출이 감소한 품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 제품이나 가전, 선박, 그 다음에 뭐 철강 제품 순으로 그 수출이 줄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 종목들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자동차 역시 작년도 대비해서 대략 한 8% 가까운 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뭐 다만 이런 5월 수출이 많이 줄어든 이후 저변에는 이를테면 그 5월 달 들어서 그 유화산업,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정기 보수에 따른 대표적인 뭐 또 수출 감소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,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계속해서 이를테면은 뭐 조업일수 감소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어떤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이제 단가 자체가 좀 낮아진 측면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회복 둔화가 상당히 계속되고 있죠.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인데요.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수출이 작년도 대비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수출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가늠할 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 어떤 그 지표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올해 내에서 지난달 대비 아니면 뭐 전분기 대비해서 과연 어떤 그 지표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위안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수출이 보시면은 일평균 수출을 좀 이렇게 가늠을 해봤습니다. 일평균 수출 같은 경우가
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대략 6%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. 하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지만은 지난달 대비해서는 대략 뭐 7.4%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해서 뭐 이렇게 일별 수출량이 증가한 것은 3개월 만에 처음 이제 또 증가한 지표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물론 이제 이런 점이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이제 회복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 당연히 이르죠. 네. 당연히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수출 단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분기 들어서 나름대로 그 원자재 가격이 조금 회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어떤 그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조금 더 늘어날 개연성은 위로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역시 이제 그리스 문제나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뭐 달러 강세 그리고 역시 엔화 약세 이런 대외 변수들하고 그 말씀드린 어떤 수출 약세 같은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어떤 국내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. 그 시간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달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까지도 사실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흐름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은 일단 뭐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를테면 종목을 좀 접근하실 때는 기대 수익률 자체를 상당히 좀 낮게 잡고 그다음에 단기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 시간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했을 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도 중순 FOMC 회의 최소한 잡고 그 이후에도 한번 점검은 필요하다 정도로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. 글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소극적인 대응이 좀 있으면 좋겠다,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 전해주셨는데 글쎄 이 상황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그래도 종목이 그 안에서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.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의 흐름들 속에서 보시면 이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위주의 어떤 단기적인 접근 정도밖에 뭐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. 보시면은 일단 뭐 대형주군에서는 그 삼성 SDS 같은 종목이 역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. IT 업종에서 LG노텍 같은 종목 낙폭과대라는 측면을 조금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보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서울 면세점 그와 관련돼서 그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이 있죠. 그중에서 현대산업개발이나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유진기업 같은 종목들을 조금 뉴스플로와 함께 더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마지막으로 실적 개선세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중소형주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돈육 가격 가격이 상당히 이제 고공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. 그에 관해서 팜스코라는 종목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 게임주 중에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조금 높아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이렇게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관심 종목군들 뭐 IT라든가 건설 중소형주 중에서 좀 나름 선정을 해주셔서 소개를 해주셨고요. 주가 추이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이었습니다.